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노르웨이 수주를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그 로이터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이제 로켓을 갖다 그 수주를 했다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거의 뭐 10조에 가는 큰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 무엇이냐? 네. 노르웨이.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한 건 이번엔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처음은 아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이번에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EU에는 각국들이 어쩔 수 없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또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정상들한테 야, 니네 언제까지 무임승차할 거야? 야, 후진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거지 미국이 지켜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네 같은 선진국까지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니? 자존심이 있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그런 말 하니까 푸틴의 어떤 위협도 무섭고 트럼프의 등살도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유럽 각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증액하기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국방의 강점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거든요. 이들이 또 뭐라 얘기했냐? 야, 이왕 증액할 거면 우리나라 빨리 사달라. 그러니까 이왕 증액과 같은 EU에 있는 국가들 거 사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를 갖다 선점했다는 것이 자기의 중요한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체 이제 16기. 거기에다가 로켓 공급은 이제 몇 기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총 규모가 9억 2,200만 달러. 전체 사업은 거의 뭐 20억 달러.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인데요. 원래 당초 노르웨이는 좀 미국의 하이마스를 먼저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선회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데 하이마스를 갖다가 선택하려고 했는데 하이마스 선택하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특히 가성비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차는데 이 물건을 주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어차피 외국의 침공을 갖다 방어하기만 되는데 방어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하이마스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천문을 아꼈다 싶은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낮춰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전시국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타임, 저스트 온타임으로 이제 납기를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이제 납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유럽의 텃세를 갖다가 제치고 낙점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하이마스도 유럽과는 후보였는데 하이마스를 제치고 낙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낙점받았던 것은 하나그룹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적 경쟁력, 시장의 어떤 경쟁력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럽이요, 이 푸틴의 위협 그리고 트럼프의 등살에 못 이겨서 좀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자국 집단 내에서도 상당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같은 유럽산 무기를 좀 구매를 해라 이런 압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선택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향후 추가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증액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에 조달을 할 수 있는 비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점에서 이번에 노르웨이 수준은 되게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뭐 스웨덴이라든지 결국은 러시아와 경제상에 맞붙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아니 이 대명청제 21세기에 푸틴이 말로만 할 줄 알았지 언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막상 침공해서 엄청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냥 경제가 망가졌죠. 이런 어떤 위기감이 러시아랑 경계를 맡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노르웨이는 동유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무기를 갖다 추가로 그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의 스웨덴도 역시 동일하게 그 우리나라 한나를 비롯한 우리나라 방산 그 기업들이 수주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 이번 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도 모디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 상당 부분 관세를 많이 낮추면서 두 국가가 합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방산업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나라 그 외신에서 우리나라에게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15% 날렸으니까 그리고 정작 우리한테는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야, 니네 우리나라에게 수입하기로 했던 물건도 왜 안 주기로 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면서 갑자기 또 관세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이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일부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또 인도는 갑자기 관세 낮추면서 우리한테는 왜 돈을 내놓아 관세 높이겠다고 하느냐. 종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관세를 낮춘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마라. 러시아 원유 수입하는 바람에 푸틴이 서방 제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괜찮다 여기니까 종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어떤 원유를 갖다가 수입하지 않기로 모디 총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딴 데서 어디를 수입했는데 어디서 수입하느냐? 미국의 원유랑 베네수엘라 원유를 갖다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어떤 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럼 결국 푸틴 입장에서는 그 숨통이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종전을 빨리 할 수 있고 종전을 빨리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업 입장에서 악재이죠. 하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진 마당에서 고개를 숙이고 종전한 것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종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갖다가 이번에 모디와 트럼프의 관세 협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